나경원 전 의원이 3주간의 침묵을 깨고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도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나경원 전 의원인데 결국은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반윤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논쟁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처음부터 조금 이제 되짚어 보자면 이제 기후 변화 대사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출산위원회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제 놓고 그다음 그거하고 이제 대표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문제는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결단을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어느 네. 쪽도 제대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황을 좀 이제 복잡하게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실기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해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본에서 하고 저출산위원회에서 해임이 되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하고도 또 큰 갈등을 맺게 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하면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어떤 논쟁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는 분명 맞고요.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좀 갈등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면 나 의원이 뭐 완전히 패배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게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 뭐 마지막 다리를 불사르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면 근데 그 얘기가 또 일견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조금 자제를 하면서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최종적인 지분을 좀 남겼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채권을 좀 가지고 있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나경원이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보수 쪽에서 굉장히 좀 지지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록 대표 지지율이 좀 대표 선거만 놓고 봤을 때 지지율이 좀 내려간 거지 실제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세도 꽤 높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비록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는 본인이 가진 이런 정치적인 자산을 좀 더 유연하게 기존에 지금까지 약간은 좀 프로답지 못하게 좀 처신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잘 친윤하고도 좀 잘 화합을 한다면은 본인의 정치 자산을 향후에는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일단은 불출마 결정했다. 그 배경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치 원로 가족까지 만류했다. 그래서 파국은 안 된다. 그래서 판단했고 여러 조언을 듣고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유지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쏠리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고시공부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 나경원 의원 등장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때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김재호 부장판사 남편인 김재호 판사와도 꽤나 술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틀어진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전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았을 때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시 야당 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어떻게 나경원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나경원 전 의원은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뭔가 결격 사유가 나왔고 이를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 다툼이 조금 있었다. 서운한 감정을 나 전 의원이 표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나 전 의원은 뭐 기후대사라든지 저출산 부위원장 맡았지만 그건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따져봤을 때 격에 맞지 않는 좀 가벼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윤핵관들과 대통령과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있다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당시에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비서실의 기획실장을 했었고, 네. 인수위의 비서실 정무팀장을 했습니다. 인사를 했고 뭐 전체적인 어떤 캠페인을 봤었는데, 네. 일단 2019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 원내대표였다. 그래서 후보직 사퇴 요구했다. 나 전 의원이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섭섭해야 했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럼요. 사실 네. 소문에도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캠페인에 전개되던 작년 1월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약간 많이 주춤거렸고 저조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1월 초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 상당히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을 우리가 저 반추해 본다 그러면은 네. 그런 감정이 섭섭한 감정이 있었으면 아마 부탁 안 했겠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사검증은 나경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다 인사검증에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이 거론이 됐죠. 그래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뭐 싫어했다라는 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치 인사를 행정 인사로 보지 않고 정무 인사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나경원 전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또는 다른 의원이 그런 입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갔을 때 어떠한 여론의 파장이 일어나느냐도 판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경원 전 대표가 입각을 했을 경우에 정부 초기 입각에 대한 인사 자체가 상당한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야당 민주당으로 공격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사 행위 자체조차도 이게 블랙홀에 빠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인사였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배제 이유라면 배제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잘 지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의 출마 선언을 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감정선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보다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어떤 출마의 변이나 이런 것에 연대란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연대란 말을 굳이 표현해서 썼다는 것은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적 행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경원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에 무리하면서까지 출마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실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섭섭한 감정이 있죠. 옛날부터 친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올해가 얼마나 전국이 중요한 시기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가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당과 청와대, 용산과의 이 부분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를 선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나 전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오는 부분들은 설마 했는 사람이 또 왜 이런 식으로까지 내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 섭섭한 감정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 전 의원이 또 당 대표직을 포기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소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포용과 존중을 소개하지 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정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정당한 발언인지. 출마 선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당이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포용과 존중, 자기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윤핵관들에게, 친윤들에게 하는 얘기란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약간의 뒤끝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친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고요. 네. 지금 이 국면까지 왜 오게 됐는지 저는 상징적인 발언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국에서 순방 일정 소화하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의 처신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가닿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번 선택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방어막 역할을 이번 기회에 해낼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당내에서의 정치적 지분도 저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었다. 예, 앞으로는 아마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는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보완제 역할은 이제 끝일 겁니다. 대체제 내지는 어떤 반대 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부분 저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것 상당히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당대표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흘러 들어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석 대변인. 장 변호사님이 그 정치를 윤 대통령이 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되게 쉽게 하시네요. 그 총선 관련한 대표 얘기한다면 민주당 상황이 어떤지 먼저 여쭙고 싶고 당무 개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당무 개입인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이유가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직위와 관련해서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적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 부분에서 연결된 전당대회 불출마,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나가지 말아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 또는 정부의 방침과 다른 어떤 길을 걷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네. 당원 또는 지지층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꺾였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에 3위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결정을 한 건데 대통령이 마치 뭔가 당무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어떤 불출마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이라고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원 100% 바꿔라. 그게 언론에 대문짝만에 보도됐을 때 네. 대통령 워딩이라고 그때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도.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은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같은 형식은 가장 좋지 못한 시기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어차피 이렇게 정말 구박받고 이제 주홍 글씨까지 새겨졌어요.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그럴 때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냥 윤석열 정부 성공 이렇게 해야 다음 미래가 있을 텐데 상당히 그 선택마저도 이미 실기를 한 끝에 여러 가지가 스텝이 꼬였다 봅니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는 초선 의원 연판장 50명 돌리고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 저도 정치부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네. 우리 한국 정당사의 큰 오점이 되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남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네. 자, 그리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입은 의상도
많은 의미를 또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당시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던 그때 입었던 옷을 어제도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위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저때 입은 옷이었고 그리고 저출산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러 갔을 때도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의미들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색 옷 안에 있는 셔츠 정도만 좀 바뀌었을 뿐 항상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녹색 옷을 자주 입어서 어제도 그 녹색 정장에 많은 포커스와 집중과 의미 해석들이 덧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이제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불출마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대표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충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고 높게 평가합니다. 함께 손잡고 대통합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가 앞으로의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경 쓸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 신문 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여당 대표 경선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이제 나 전 의원을 향했던 그 표심이 누구를 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죠. 일단 나 전 의원은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을 도왔던 박종희 전 의원도 취재진에게 여기저기 손잡자는 의견들이 연대 제의가 오는데 안 받고 있다. 그리고 받을 생각도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적지 않다. 영남 노년 정통 보수층에서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겹쳤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그 지지층의 다수가 김 의원에게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층도 좀 약하고 기반도 약하고 그리고 과거 민주당 대표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김기현 의원에게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김진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왔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나 의원 지지층하고 이제 김기현 의원 지지층이 영남 또 노년 정통 보수층 좀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나 의원이 불출마하게 되면서 이 지지층이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나 의원을 지지했던 층이 이제 보수층에서는 꽤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여당 내 어떤 불협화음,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죠, 뭐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불협화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이제 나 의원 지지자들도 꽤 됩니다. 저도 뭐 네. 그런 얘기를 또 더러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지층이 겹치니까 이제 옮겨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층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나 의원이 지금 내용들 보면 결국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네. 추후에 뭐 연대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 행위를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또 나 의원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또 이 지지율이 또 요동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합니다. 타이밍이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드는데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지만 또 민감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확인해서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